엄마, 솔직히 말해서 이제 좀 나가주세요. 명절 저녁 아들이 내게 던진 말입니다. 손주들이 보는 앞에서요. 하지만 아들은 몰랐습니다. 엄마가 누군지, 300억 호텔 주인이라는 걸. 그 전에 잠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네요. 사연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아침은 다른 날과 똑같았습니다. 새벽 5시, 눈이 떠져요. 몸이 기억합니다. 76회 동안 거실 커튼 사이로 희미한 빛, 부엌으로 갑니다. 발소리를 죽여요. 깨우면 안 돼. 또 잔소리 듣는다. 도마 위에 오이를 올립니다. 칼을 듭니다. 손이 떨려요. 관절이 뻣뻣합니다. 이것도 이젠 힘들구나. 혼잣말이 나옵니다. 칼날이 도마를 두드립니다. 할머니, 또 그러고 계세요? 등골이 서늘합니다. 천천히 돌아봅니다. 며느리 지연이 잠옷 차림으로 팔짱을 끼고 서 있어요. 아, 지연아. 일어났구나. 미역국 좀. 제가 할게요. 지연이 다가옵니다. 할머니는 쉬세요. 손 다치시면 안 되잖아요. 공손한 말투. 하지만 차가워요. 아, 그래. 미안하구나. 거실로 나옵니다. 소파에 앉아요.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이 집에서 눈칫밥을 먹게 된 게. 창밖을 봅니다. 해가 떠오릅니다. 엄마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문득 며칠 전 준호가 한 말이 떠오릅니다. 엄마가 계시면 집안 분위기가 무겁다니까. 그때는 대꾸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숙였죠. 오전 8시, 복도에서 발소리, 뛰어가는 소리. 민준아, 신발 신어. 늦겠다? 지연의 목소리. 민준이가 거실을 지나갑니다. 민준아, 손을 듭니다. 아침은 먹고 가니? 늦어요, 할머니. 휙, 지나갑니다. 손이 허공에 남습니다. 예전엔 할머니 안녕하고 안겨왔는데 중얼거립니다. 아들 준호가 넥타이를 매며 나타나요. 엄마, 또 부엌에서 뭐 하셨어요? 목소리가 날카롭습니다. 아니야, 그냥. 에휴. 한숨을 쉽니다. 지연이가 알아서 할 텐데. 왜 자꾸 나서세요? 그래도 며느리가 힘들까봐. 엄마가 나서면 더 힘들어요. 모르세요? 쾅. 문이 닫히고 혼자 남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켭니다. 화면만 봅니다. 내가 이 집의 짐이 된 걸까? 혼잣말입니다. 저녁. 손주 서연이가 돌아옵니다. 서연아. 반갑게 손을 듭니다. 할머니랑 이야기 좀 할까? 숙제해야 해요. 서연이가 방으로 들어갑니다. 딸깍. 문이 닫혀요. 서연이도 이젠 나를 피하는구나. 저녁 식사 시간. 민준아.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밥 좀 먹어. 국만 먹지 말고. 준호의 젓가락이 멈춥니다. 엄마. 제발 손주들한테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그래도 요즘 세상은 다르다니까요. 엄마 세대랑 달라요. 밥은 제 시간에 먹어야. 애들 건강이. 엄마. 준호가 소리칩니다. 그만하세요. 제발. 식탁이 얼어붙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밥을 먹어요. 손주들은 고개를 숙입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어요. 억지로 밥을 입에 넣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식사가 끝납니다. 방으로 돌아옵니다. 작은 방. 예전엔 준호의 서재.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언제부터 내 자리가 없어진 걸까? 눈을 감습니다. 내 집인데도 내 자리가 없어.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어요. 침대 밑을 손으로 더듬습니다.
먼지, 낡은 상자, 그리고 차가운 가죽 서류 가방입니다. 천천히 끌어냅니다. 먼지를 털어요. 20년 만이구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립니다. 오래된 갈색 가죽, 자물쇠를 봅니다. 5, 2, 7, 남편 생일입니다. 암호를 돌립니다. 딸깍, 열립니다. 서류들이 빼곡해요. 노란 종이들, 계약서들, 제1위 서류를 꺼냅니다. 김영자 대표이사, 제 이름입니다. 강남 호텔 설립 계약서, 손가락으로 이름을 쓰다듬습니다. 여보, 우리가 시작한 거였지. 남편 얼굴이 떠오릅니다. 당신이 세상 떠나고 혼자 키웠어. 20년 동안 눈물이 흐릅니다. 근데 왜 숨긴 걸까? 왜 아들한테 말 안 한 걸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고 싶었어. 그냥 엄마로 할머니로 서류를 다시 넣습니다. 근데 이젠 그것도 안 되는구나. 가방을 닫고 침대 밑에 다시 밀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알아요. 이제 그때가 온 걸까?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걸까? 잠이 듭니다. 꿈을 꿉니다. 호텔 간판이 빛나는 꿈을, 사장님, 누군가 부르는 꿈을, 내가 당당하게 서 있는 꿈을. 며칠이 지나고 명절이 왔습니다. 추석이에요. 새벽부터 일어나 부엌에 섰습니다. 오늘만큼은 도움이 되고 싶어.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국을 끓였어요. 손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지연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명절 음식 좀 준비하려고. 제가 할게요. 할머니는 쉬세요.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괜찮아. 할머니. 지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집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어제도 가습을 끄는 거 까먹으셨잖아요. 그건 위험해요. 제가 할게요. 밀려납니다. 또 거실로 나옵니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걸까? 오전부터 친척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준호의 동생 준석 가족, 지연의 언니 가족, 어머님 안녕하세요. 형님 오랜만이에요. 인사들이 오갑니다. 차를 내왔어요. 과일을 깎았습니다. 어머님 고맙습니다. 준석의 아내가 말합니다. 아니야. 당연한 거지. 하지만 아무도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아요. 저녁 무렵 식탁에 음식들이 가득 차올랐어요. 와, 진짜 푸짐하다. 지연 씨 고생 많았어요. 모두 지연을 칭찬합니다. 아니에요. 어머님도 도와주셨어요. 지연이 말하지만 형식적입니다. 그래도 지연 씨가 다 한 거지. 모두가 둘러앉았습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웃음소리, 이야기꽃. 하지만 술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형, 요즘 회사 일은 좀 어때? 준석이 묻습니다. 준호가 술잔을 비웁니다. 에휴, 말도 마. 한숨을 쉬어요. 승진도 밀렸고 집에서도 스트레스만 쌓이고. 무슨 스트레스? 준석이 묻습니다. 준호가 저를 쳐다봅니다. 별거 아냐. 하지만 눈빛이 차갑습니다. 그래도 형은 좋잖아. 준석이 말합니다. 어머니가 계셔서 애들도 봐주시고. 그게. 준호가 말을 흐립니다. 소주병을 듭니다. 손이 떨려요. 술이 흘러요. 좋긴 뭐가 좋아. 중얼거립니다. 준호야. 제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술 좀 천천히 마셔. 엄마는 가만히 계세요. 날카로운 목소리입니다. 제가 뭐 어떻게 마시든 상관없잖아요. 그래도 엄마. 준호가 소리칩니다. 식탁이 조용해집니다. 형, 괜찮아? 준석이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준호는 대답 없이 술을 마십니다. 또 마셔요. 가슴이 불안합니다. 제발 오늘만은. 그리고 탁! 술잔이 식탁에 내려앉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어요. 준호가 나를 봅니다. 똑바로. 엄마. 차가운 목소리.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준호가 식탁을 둘러봅니다. 이제 좀 나가주세요. 뭐라고? 제 목소리가 떨립니다. 나가라고요. 우리 집에서. 준호야 무슨.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엄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너무 힘들어요. 형? 준석이 말립니다. 명절인데 무슨 소리야? 아니야. 오늘 말할 거야. 준호가 저를 봅니다. 솔직히 엄마가 계시면 집안 분위기도 안 좋고 애들한테도 안 좋은 영향만 주시잖아요. 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해요. 지연의 언니가 말립니다. 어머님 앞에서 이러시면 안 되죠. 저도 참았어요. 지연이 조용히 말합니다. 정말 오래 참았어요. 지연아, 너도. 어머님. 지연이 저를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이제 저희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귀가 멍합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부릅니다. 괜찮아. 억지로 미소를 짓습니다. 할머니는 괜찮단다. 하지만 괜찮지 않아요. 어머님, 이해해 주세요. 준호가 말합니다. 저희도 엄마한테 효도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그럼 목소리를 냅니다. 어디로 가라는 거니? 그건. 준호가 말을 흐립니다. 어디든 가세요. 엄마도 연금 있잖아요. 천천히 일어납니다. 다리가 떨립니다. 알았어. 조용히 말합니다. 알았으니까 나갈게. 어머님. 준석의 아내가 소리칩니다. 이러시면 안 되죠. 하지만 아무도 저를 붙잡지 않아요. 준호도, 지연도, 심지어 손주들도 방으로 향합니다. 엄마. 서연이가 부릅니다. 뒤돌아봅니다. 어디 가세요? 잠깐. 짐 좀 챙기고 올게. 거짓말입니다. 방문을 닫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쏟아집니다. 입을 막습니다. 소리 내면 안 돼요. 이럴 수가. 옷장을 엽니다. 짐을 꾸립니다.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 옷까지. 남편 사진. 손주들 사진. 수첩. 그래. 눈물을 닦습니다. 내가 너희 삶의 짐이라면. 가방 지퍼를 닫습니다. 이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두고 봐. 방문을 엽니다. 거실로 나갑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어색한 침묵. 어머님, 진정하세요. 준석이 말합니다. 괜찮아요. 조용히 대답합니다. 내가 나갈게요. 현관으로 걸어갑니다. 신발을 신어요. 할머니. 민준이가 달려옵니다. 어디 가세요? 할머니는 목이 메입니다. 할머니 갈 곳이 있어. 어디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할머니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민준이가 울먹입니다. 그럼 안녕. 문을 엽니다. 엄마. 준호가 부릅니다. 뒤돌아봅니다. 정말 가실 거예요? 너희가 나가라고 했잖니. 그건 괜찮아. 엄마도 이제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문을 닫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습니다. 골목길을 걸어요. 눈물이 흐릅니다. 이번엔 닦지 않아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구나. 큰 길이 나타납니다. 택시를 잡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강남으로 가주세요. 강남 어디요? 잠시 멈춥니다.
아현동 호텔로요. 호텔이요? 운전기사가 의아해합니다. 네. 제가 거기 갈 데가 있어요. 택시가 출발합니다. 창밖을 봅니다. 골목이 멀어져요. 이제 다시 시작이야. 한강을 건넙니다. 내가 진짜 누구인지 보여줄 때가 왔어. 강남으로 들어섭니다. 높은 빌딩들, 화려한 간판들, 이 거리, 나는 잘 알아. 수십 년을 오갔던 거리입니다. 할머니, 다 왔습니다. 택시가 멈춥니다. 창밖을 봅니다. 웅장한 건물, 25층, 유리와 대리석, 정문이 우아한 글씨, 내 호텔, 중얼거립니다. 아니, 이제는 내 집이야. 택시비를 냅니다. 차에서 내립니다. 정문을 향해 걸어요. 도어맨이 문을 엽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으로 들어갑니다. 샹들리에, 대리석, 소파, 피아노, 모든 게 그대로입니다. 사장님이 돌아오셨구나. 혼잣말입니다. 프런트 데스크로 걸어갑니다. 당당하게,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박 지배인 좀 불러주시겠어요? 여직원이 당황합니다. 누구시? 김영자예요. 이 호텔 주인. 여직원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죄송합니다. 전화를 겁니다. 잠시 뒤, 사장님, 박 지배인이 달려옵니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깊이 허리를 숙입니다. 오늘부터 여기서 지낼 거예요.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스위트룸, 넓은 거실, 침실, 큰 창문, 창밖으로 서울이 보입니다. 여보, 남편 사진을 꺼냅니다. 이제 당신이 남긴 이 호텔, 제대로 지킬게요. 사진을 가슴에 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결심합니다. 당당하게 살겠다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호텔 1층 레스토랑, 창가 자리,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커피 한 잔과 신문. 사장님, 오늘 아침은 어떠십니까? 웨이터가 묻습니다. 좋아요. 크루아상이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평화로워요. 오랜만이에요. 이런 여유. 신문을 펼칩니다. 경제면, 호텔 업계, 올해 실적 호조. 기사를 읽습니다. 우리 호텔도 작년보다 나아졌지. 커피를 한 모금 마셔요. 사장님, 박 지배인이 다가옵니다. 오전 회의가 11시에 있습니다. 알았어요. 준비해 주세요. 네, 그리고 박 지배인이 망설입니다. 왜요? 아드님께서 어제도 전화하셨습니다. 그래요? 만나고 싶다고 하시는데 아직이에요. 고개를 젓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알겠습니다. 박 지배인이 물러갑니다. 다시 신문을 봅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돼요. 민준이와 서연이는 뭘 하고 있을까? 레스토랑 입구 쪽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기 자리 있나요? 몸이 굳어요. 그 목소리.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준호와 지연이 서 있습니다. 왜 여기 온 거지? 재빨리 신문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직원이 두 사람을 안내합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져요. 제발, 제발. 신문 뒤에서 숨을 죽입니다. 여기 괜찮네. 준호의 목소리.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의자 끄는 소리. 앉는 소리. 여보, 메뉴 좀 봐. 지연의 목소리. 이대로 모르고 지나가면. 하지만, 여보, 저기. 지연이 말합니다. 뭐? 저기 저 사람. 할머니 아니야?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어디? 저기 신문 들고 있는 사람. 더 이상 숨을 수 없어요. 천천히 신문을 내립니다.
준호와 눈이 마주칩니다. 엄마, 준호의 입이 벌어집니다. 엄마, 여기서 뭐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레스토랑 안에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엄마, 준호가 큰 걸음으로 다가옵니다. 지연도 따라와요. 엄마,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목소리가 큽니다. 여기 강남 호텔이에요. 하룻밤에 50만 원은 하는 곳인데. 알아. 침착하게 커피잔을 내려놓습니다. 준호야, 목소리 좀 낮춰. 엄마가 어떻게 이런 곳에 계세요? 여기서 묵고 있어. 뭐라고요? 준호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묵고 있다고요? 엄마, 돈이. 내 돈으로 내고 있어. 무슨 돈이요? 지연이 끼어듭니다. 연금은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잖아요. 그걸로 어떻게? 연금이 아니야. 조용히 말합니다. 그럼 뭔데요? 준호가 묻습니다. 내 돈이다. 엄마한테 무슨 돈이? 준호야. 준호를 똑바로 봅니다. 엄마가 가진 거 너는 몰라. 뭐가 있는데요? 대답하려는 순간 사장님, 박 지배인의 목소리 레스토랑 입구에서 걸어옵니다. 사장님, 회의 자료 준비. 순간 모든 게 멈춥니다. 준호의 손이 떨어집니다. 지연이 얼어붙어요. 레스토랑이 조용해집니다. 사장님? 준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엄마를 사장님이라고? 박 지배인이 저를 봅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회의 자료 잘 준비됐어요? 물론입니다, 사장님. 박 지배인이 공손하게 대답합니다. 그럼 10분 후에 회의실에서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지배인이 물러갑니다. 준호는 입을 벌린 채 서 있어요. 지연도 충격받은 얼굴입니다. 엄마. 준호가 간신히 말을 냅니다. 설마. 그래. 일어섭니다. 이 호텔이 내 거야. 이럴 리가. 준호가 뒤로 휘청거립니다. 의자를 잡아요. 언제부터? 20년 전부터 담담하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가 세상 떠나고 나서 엄마가 이 호텔을 지연이 주변을 둘러봅니다. 이 호텔이 얼마짜리인데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죠. 지연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이건 가족 재산이잖아요. 가족? 웃음이 나옵니다. 너희가 날 내쫓을 때는 가족이 아니었잖니. 그건 엄마 왜 말 안 하셨어요? 준호가 묻습니다. 왜 우리한테 숨긴 거예요? 말했으면 달라졌을까? 준호를 봅니다. 너희는 그래도 날 내쫓았을까? 준호가 고개를 숙입니다. 엄마, 나는 그냥 엄마로, 할머니로 살고 싶었어. 목소리가 떨립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가족이어서 함께 있고 싶었어. 엄마, 근데 그게 안 되더라. 자리를 정리합니다. 이제 회의 가야 해. 준호와 지연을 지나칩니다. 엄마, 잠깐만요. 준호가 팔을 붙잡습니다. 얘기 좀 해요. 제대로. 나중에. 손을 뿌리칩니다. 지금은 안 돼. 일이 있어. 엄마. 준호야. 뒤돌아봅니다. 너희가 원한 대로 됐잖니. 나는 나대로, 너희는 너희대로.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뭔데? 우리가 잘못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알아. 고개를 끄덕입니다. 근데 이미 늦었어. 레스토랑을 나갑니다. 뒤에서 준호와 지연이 뭐라고 말하는 소리.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복도를 걸어요. 사장님, 박 지배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아드님께서. 알아요. 한숨을 쉽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죠.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회의실로 향합니다. 문을 엽니다.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장님 들어오셨습니다. 모두 일어납니다. 자리에 앉습니다. 시작할까요? 회의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합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될까? 준호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충격받은 얼굴. 돈을 알았으니 가만히 있지 않겠지. 그날 밤 준호와 지연은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거실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겠죠. 다음 날 아침 호텔 사무실에서 일을 보고 있었어요. 박 지배인이 들어옵니다. 사장님, 아드님께서 또 전화하셨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꼭 만나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요. 서류를 내려놓습니다. 오늘 저녁에 만나겠다고 전해주세요. 여기 호텔 라운지에서요. 알겠습니다. 박 지배인이 나갑니다. 피할 순 없지. 만나야 해. 창밖을 봅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저녁 7시. 호텔 라운지. 준호와 지연이 이미 와 있습니다. 엄마. 준호가 일어납니다. 앉아요. 자리에 앉습니다. 잠시 침묵.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준호가 먼저 말합니다. 알아.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엄마를 내쫓은 것 정말 후회해요. 후회? 준호를 봅니다. 내가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후회하는 거니? 아니에요. 준호가 부인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진짜 엄마가 그리웠어요. 집에 돌아가니까 너무 허전하더라고요. 허전해? 웃음이 나옵니다. 나를 내쫓을 때는 시원했을 텐데. 엄마, 지연 씨는 어때요? 지연을 봅니다. 저도. 지연이 말을 더듬습니다. 저도 후회해요. 정말로요. 그래요. 웨이터가 다가옵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커피 3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웨이터가 물러갑니다. 엄마, 준호가 다시 말합니다. 이 호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궁금해? 당연하죠. 엄마 혼자서 어떻게? 내 아버지가 세상 떠났을 때 천천히 말합니다. 작은 여관 하나 남겼어. 빚도 있었고 그걸 혼자 갚았어. 밤낮으로 일했지. 커피가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그렇게 10년을 버텼어. 여관이 작은 호텔이 됐고. 그럼 왜 우리한테 말 안 하셨어요? 지연이 묻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고 싶었어. 지연을 봅니다. 그냥 엄마로 할머니로. 돈 때문이 아니라 가족이어서. 하지만 근데 안 되더라고. 쓸쓸하게 웃습니다. 결국 돈이 있어야 대접받는구나 싶었어. 그게 아니에요, 엄마. 준호가 말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랬어요. 알았으면 어땠을까? 준호를 똑바로 봅니다. 그래도 날 내쫓았을까? 준호가 입을 다뭅니다. 대답 안 해도 알아. 커피잔을 내려놓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연이 묻습니다. 뭘? 이 호텔이요. 계속 경영하실 건가요? 당연하지. 혼자서요? 20년을 혼자 해왔어. 하지만 이젠 나이도 있으시고. 지연이 말합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준호 씨도 경영학과 나왔고. 필요 없어요. 단호하게 말합니다. 저는 혼자서도 잘해요. 엄마. 준호가 앞으로 몸을 기울입니다. 이건 아버지가 남긴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저한테도 권리. 웃음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는 빚만 남겼어. 이 호텔은 내가 만든 거야. 그래도 법적으로는. 법? 준호를 봅니다. 너 지금 법 얘기하는 거니? 아니, 그게 아니라. 준호야.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너는 날 내쫓았어. 그 순간 우리 관계는 끝난 거야.
엄마, 이제 돌아가. 할 얘기 끝났어. 엄마, 제발. 준호가 제 손을 잡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세요. 우리 잘할게요. 손을 뿌리칩니다. 기회는 한 번뿐이야. 너는 그걸 날렸어. 라운지를 나갑니다. 뒤에서 준호가 뭐라고 외치는 소리.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혼자 남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 잘한 거겠지. 혼잣말입니다. 스위트룸으로 돌아옵니다. 소파에 앉아요. 핸드폰이 울립니다. 준호입니다. 받지 않습니다. 또 울립니다. 또. 그만해. 핸드폰을 끕니다. 창밖을 봅니다. 서울의 야경. 이제 어떻게 될까? 불안합니다. 준호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박 지배인이 급히 들어옵니다. 사장님, 왜 그래요? 이거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문을 내밉니다. 펼칩니다. 강남 호텔 사장, 76세 고령, 경영 능력 논란. 기사 제목입니다. 이게 기사를 읽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김영자 사장은 최근 건강이 좋지 않으며 누가 이런 걸 아드님 쪽에서 흘린 것 같습니다. 박 지배인이 말합니다. 준호가? 네. 어제 만나신 후에 기자들한테 연락한 것 같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내 아들이 이럴 수가.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요. 신문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준비해야죠. 일어섭니다. 변호사 좀 불러주세요. 제일 실력 좋은 분으로. 알겠습니다. 박 지배인이 나갑니다. 창밖을 봅니다. 준호야, 넌 정말. 눈을 감습니다. 엄마한테 이럴 수 있니? 하지만 무너지면 안 됩니다. 싸워야 해. 지켜야 해. 주먹을 줍니다. 내가 평생 일궈온 것들을. 오후에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김영자 사장님이시죠? 강미선입니다. 50대 중반. 단정한 정장. 반갑습니다. 악수를 나눕니다. 신문 기사 봤습니다. 강미선이 말합니다. 대응하시겠습니까? 해야죠. 좋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여쭤볼게요. 강미선이 노트를 펼칩니다. 사장님께서는 이 호텔을 언제부터 운영하셨습니까? 20년 전부터요. 혼자서요? 네. 그럼 경영 기록이 다 남아 있겠네요. 물론이죠. 모든 서류가 보관되어 있어요. 좋습니다. 강미선이 미소를 짓습니다. 그럼 이길 수 있습니다. 정말요? 사장님이 20년간 성공적으로 경영하셨다면 그게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조금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강미선이 말합니다. 아드님께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무슨? 후견인 신청이요. 사장님이 치매라고 주장하면서. 치매? 네. 그럼 법원에서 검토하게 됩니다. 저는 멀쩡한데. 알아요. 하지만 그쪽에서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준비하시면 됩니다. 강미선이 말합니다. 증거자료, 증인, 의료기록. 모든 걸 준비하시면 이길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미선이 제 손을 잡습니다. 함께 싸워봅시다. 고맙습니다. 강미선이 나간 뒤 혼자 남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가는구나. 창밖을 봅니다. 준호야, 넌 정말 엄마를.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울 때가 아니야. 싸워야 해. 책상에 앉습니다. 노트를 펼칩니다. 해야 할 일들을 적습니다.
이제 전쟁이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호텔 로비를 걷고 있었어요.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장님이 정말 치매래. 신문에 나왔잖아. 호텔은 어떻게 되는 거야? 발걸음을 멈춥니다. 직원들이 저를 봅니다. 당황한 표정. 사장님. 괜찮아요. 억지로 미소를 짓습니다. 일이나 열심히 하세요. 사무실로 향합니다. 박 지배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장님, 이거. 또 신문을 내밉니다. 강남 호텔 사장 치매 의심, 아들이 후견인 신청 준비. 제목을 봅니다. 준호가 정말 신청하려는구나. 신문을 받아듭니다. 기사를 읽습니다. 김영자 사장의 아들 김준호 씨는 어머니께서 최근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다. 호텔 경영에도 문제가 생길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거짓말. 손이 떨립니다. 사장님, 박 지배인이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직원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알아요. 신문을 내려놓습니다. 회의 소집해 주세요. 전 직원. 지금요? 네. 지금 당장. 1시간 뒤 호텔 대연회장. 직원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앞에 섭니다. 모두가 저를 봅니다. 불안한 눈빛들. 여러분, 마이크를 듭니다. 신문 기사 보셨죠?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목소리를 높입니다. 멀쩡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보시는 그대로예요. 여전히 조용합니다. 저는 20년간 이 호텔을 운영해 왔습니다. 단 한 번도 실수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한 직원이 손을 듭니다. 아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아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단호하게 말합니다. 왜요? 돈 때문이죠. 쓸쓸하게 웃습니다. 이 호텔이 탐났나 봐요. 직원들이 웅성거립니다. 여러분, 저를 믿어주세요. 애원하듯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계속 이 호텔을 지켜나갈 겁니다. 박수가 나옵니다. 하나, 둘. 하지만 절반도 안 됩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알겠습니다. 회의 마치겠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옵니다. 박 지배인이 다가옵니다. 사장님, 괜찮아요. 하지만 혼자 있고 싶어요. 사무실로 돌아옵니다. 문을 닫습니다. 혼자 남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지? 핸드폰이 울립니다. 준호입니다. 받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준호의 목소리. 기사 봤어요? 엄마, 이해해 주세요. 준호가 말합니다. 이게 엄마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웃음이 나옵니다. 날 치매 환자로 만드는 게 엄마는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혼자서 호텔 경영하는 건 무리예요. 나는 멀쩡해. 하지만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목소리가 커집니다. 넌 지금 엄마 재산을 빼앗으려는 거잖아. 그게 아니에요. 준호도 소리칩니다. 저도 아버지 아들이에요. 당연히 권리가 있어요. 권리? 네. 법적으로도 제가 전화를 끊습니다. 핸드폰을 던집니다. 바닥에 떨어집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이럴 수가. 눈물이 쏟아집니다. 참을 수가 없어요. 소파에 엎드립니다. 목 놓아옵니다. 여보, 이럴 줄 알았어요? 남편에게 말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럴 줄 얼마나 울었을까요? 문 두드리는 소리. 사장님, 박 지배인의 목소리. 들어와요. 박 지배인이 들어옵니다. 제 모습을 봅니다. 놀란 표정. 사장님, 괜찮아요. 눈물을 닦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섭니다. 오늘부터 달라지자. 세수를 합니다. 찬물로 정장을 꺼냅니다. 검은색 천천히 입습니다. 무너지지 말자. 단추를 채웁니다. 싸워야 해. 거울을 봅니다. 다른 사람이 서 있습니다. 어제 울던 노인이 아니에요. 좋아. 호텔 사무실로 내려갑니다. 박 지배인이 놀란 표정으로 맞이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어제는 어제예요.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늘은 오늘이고요. 네. 강미선 변호사님한테 연락했어요? 네. 오후 2시에 오신답니다. 좋아요. 책상에 앉습니다. 최순덕 씨도 오늘 올 거예요. 옛날 동료분이시죠? 네. 증인으로 서주실 거예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서랍을 엽니다. 20년간의 경영 기록 다 꺼내주세요. 전부요? 네. 계약서, 회의록, 재무제표, 세금 납부 기록. 모든 것. 알겠습니다. 박 지배인이 나갑니다. 혼자 남습니다. 노트를 펼칩니다. 해야 할 일들을 적습니다. 증거자료, 증인, 의료기록. 하나하나 체크합니다. 오전 11시 최순덕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반갑게 안아줍니다. 순덕 씨, 고마워. 와줘서. 당연하죠. 최순덕이 제 손을 잡습니다. 사장님, 많이 힘드셨죠? 응. 울었어요? 어떻게 알았어? 눈 보면 알죠. 최순덕이 웃습니다. 하지만 이제 괜찮아 보여요. 응. 이제 괜찮아. 앉습니다. 순덕 씨. 네. 증인으로 서줄 수 있어? 물론이죠. 최순덕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장님이 치매라니 말도 안 돼요. 고마워. 20년 전부터 봤잖아요. 최순덕이 말합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하시고 밤 11시에 퇴근하시던 거. 메뉴 하나하나 확인하시던 거. 손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시던 거. 그랬지. 그게 어제 일 같은데. 최순덕이 눈시울을 붉힙니다. 근데 아드님이 어떻게. 돈 때문이겠지. 쓸쓸하게 웃습니다. 300억이나 되니까. 에휴. 최순덕이 한숨을 쉽니다. 자식이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이미 그랬어요. 사장님, 이기실 수 있어요. 그럴까? 물론이죠. 제가 법정에서 다 말씀드릴게요. 사장님이 얼마나 정정하신지. 고마워요. 정말 저한테 고맙긴요. 최순덕이 웃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얼마나 도와주셨는데요. 제 딸 대학 등록금도 빌려주시고. 그건 다 기억해요. 평생 잊을 수 없어요.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울지 마세요. 최순덕이 제 손을 꼭 잡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장님을 도와드릴 차례예요. 고마워. 오후 2시 강미선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회의실로 향합니다. 최순덕도 함께합니다. 이분이 증인이시군요. 강미선이 최순덕을 봅니다. 네. 최순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강미선 변호사입니다. 악수를 나눕니다. 자, 시작할까요? 강미선이 노트를 펼칩니다. 먼저 경영 기록부터 볼게요. 박 지배인이 서류 상자를 가져옵니다. 20년간의 모든 기록입니다. 대단하시네요. 강미선이 서류를 펼쳐봅니다. 정리가 완벽해요. 당연하죠. 제가 말합니다. 하나하나 제가 다 확인했어요. 좋습니다. 강미선이 미소를 짓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치매 환자가 이렇게 할 수 없죠. 정말요? 물론이죠.
이게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조금 안심이 됩니다. 그럼 증인 진술을 준비하죠. 강미선이 최순덕을 봅니다. 최순덕 씨 사장님을 언제부터 아셨어요? 20년 전부터요. 호텔 시작할 때부터. 그때 사장님은 어떠셨어요? 엄청 열심히 일하셨어요. 최순덕이 말합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는 날도 없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매일 새벽 5시에 오셨어요. 제가 주방에서 준비하고 있으면 사장님이 들어오셔서 오늘 메뉴 뭐야? 하고 물으셨죠. 계속하세요. 그리고 식재료 하나하나 확인하셨어요. 이 야채 신선해? 고기는 어제 거 아니지? 이렇게요. 좋아요. 강미선이 메모합니다. 그런 게 치매 환자가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절대 아니죠. 최순덕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사장님은 손님 얼굴도 다 기억하세요. 저번 주에 오신 분이네. 스테이크 미디엄으로 좋아하시는 분. 이렇게요. 완벽해요. 강미선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법정에서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강미선이 저를 봅니다. 사장님, 병원 예약했어요? 네. 내일 서울대병원 신경과요. 좋아요. 종합검진 받으시고 결과 저한테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일주일 뒤에 다시 만나죠. 강미선이 일어섭니다. 준비는 다 됐어요. 이제 재판만 남았어요.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강미선이 제 어깨를 두드립니다. 사장님, 자신감 가지세요. 진실은 이기니까요. 고맙습니다. 강미선과 최순덕이 나갑니다. 혼자 남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진실은 이긴다. 다음 날 서울대병원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김영자 씨, 이쪽으로 오세요. 신경과 의사가 부릅니다. 네. 검사실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인지 능력 검사를 할 거예요. 네. 먼저 간단한 질문부터 할게요. 의사가 종이를 꺼냅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10월 14일이요. 맞습니다. 지금 계신 곳이 어디죠? 서울대병원 신경과요. 좋아요. 의사가 체크합니다. 그럼 이 숫자들을 거꾸로 말씀해 보세요. 3, 7, 2, 9, 9, 2, 7, 3. 완벽해요. 의사가 미소를 짓습니다.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 시계를 보고 따라 그려보세요. 시계를 그립니다. 잘하셨어요. 1시간 동안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와요. 괜찮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가 말합니다. 지금까지 본 결과로는 전혀 문제 없어요. 정말요? 네. 동일 연령대보다 오히려 우수하세요. 안도의 한숨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을 나옵니다. 택시를 탑니다. 호텔로 가주세요. 창밖을 봅니다. 이제 준비 끝났어. 호텔에 도착합니다. 로비를 지나갑니다. 직원들이 저를 봅니다. 사장님, 한 직원이 다가옵니다. 저희 사장님 믿어요. 뭐라고? 어제 회의 때 박수 못 쳐서 죄송해요. 다른 직원들도 다가옵니다. 저희도 사장님 편이에요. 사장님이 치매라니 말도 안 돼요. 함께 싸우겠습니다. 눈물이 나옵니다. 고마워요. 다들 사장님 파이팅? 직원들이 외칩니다. 가슴이 벅찹니다. 고마워요. 정말. 사무실로 올라갑니다. 박 지배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장님, 직원들이 봤어요. 다들 사장님 편이에요. 알아요. 고마워요. 책상에 앉습니다. 이제 준비 끝났어요. 네. 재판만 남았네요. 창밖을 봅니다.
이길 수 있을 거예요. 물론이죠. 박 지배인이 말합니다. 사장님은 강하시니까요. 고마워요. 천만에요. 혼자 남습니다. 남편 사진을 꺼냅니다. 여보, 내가 지킬게요. 사진을 쓰다듬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이 호텔.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사진을 가슴에 안습니다. 약속해요. 눈을 감습니다. 이제 싸울 준비가 됐어요. 재판날이 밝았습니다.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이야. 거울 앞에 섭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습니다. 손이 떨려요. 떨지 마. 할 수 있어. 단추를 채웁니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강미선 변호사가 계단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장님, 준비되셨죠? 네. 긴장하지 마세요. 강미선이 제 손을 잡습니다. 우리가 이길 거예요. 최순덕도 함께 있습니다. 사장님, 파이팅! 고마워요. 법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준호와 지연이 이미 앉아 있어요. 준호는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립니다. 자리에 앉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뜁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입장합니다. 모두 일어났다가 다시 앉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집니다. 원고 측 변호인 주장하십시오. 준호의 변호사가 일어납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피고 김영자 씨가 치매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합니다. 서류를 제출합니다. 여기 병원 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거짓말. 손을 꽉 쥡니다. 피고는 기억력 테스트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담당 의사는 치매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강미선이 일어납니다. 그 서류의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병원입니다. 날짜는요? 지난달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강미선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피고는 그 병원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판사가 묻습니다. 있습니다. 강미선이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것은 서울중앙병원에서 발급한 확인서입니다. 김영자 씨의 방문 기록이 전혀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준호의 변호사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럼 이건 조작된 서류입니다. 웅성거림. 판사가 서류를 검토합니다. 계속하십시오. 네, 재판장님. 준호의 변호사가 당황하며 말합니다. 그럼 증인을 부르겠습니다. 원고 김준호 씨. 준호가 증인석에 섭니다. 선서하십시오. 준호가 선서합니다. 김준호 씨, 어머님의 상태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네. 준호가 저를 쳐다봅니다. 어머니는 최근 몇 년간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손주들 이름도 헷갈려 하셨습니다. 거짓말.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약속도 자주 잊으셨습니다. 식사를 하셨는지도 기억 못 하실 때가 많았고요. 강미선이 일어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하십시오. 김준호 씨, 어머님과 함께 사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3년쯤요. 3년 동안 어머님이 호텔을 경영하신다는 사실을 모르셨습니까? 네. 어떻게 같이 사는 아들이 그걸 모를 수 있죠? 준호가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집에서 내쫓으신 적 있죠? 그건 명절날 손주들이 보는 앞에서요. 네. 왜죠? 그때는 화가 나서 어머니를 내쫓으셨군요. 그런 아들이 지금은 어머니를 걱정한다? 저는 진심이라면 강미선이 서류를 듭니다. 왜 어머니의 재산을 조사하셨습니까? 뭐라고요?
호텔 감정가를 알아보셨죠? 변호사도 미리 선임하셨고요. 어머니를 내쫓은 지 이틀 만에요. 준호가 말문이 막힙니다. 이에 있습니다. 준호의 변호사가 외칩니다. 무관한 질문입니다. 관련 있습니다. 강미선이 말합니다. 원고의 진짜 의도를 보여주는 증거니까요. 기각합니다. 계속하십시오. 판사가 말합니다. 김준호 씨, 돌아가셔도 됩니다. 준호가 비틀거리며 자리로 돌아갑니다. 피고 측 변호인, 주장하십시오. 네, 재판장님. 강미선이 일어납니다. 피고 김영자 씨는 20년간 이 호텔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서류 뭉치를 제출합니다. 이것은 모든 경영 기록입니다. 회의록, 계약서, 재무제표, 세금 납부 기록. 판사가 서류를 받습니다. 20년간 단 한 번도 실수가 없습니다. 매년 흑자를 기록했고 세금도 기한 내 납부했습니다. 대단하군요. 판사가 말합니다. 그리고 증인을 부르겠습니다. 최순덕 씨. 최순덕이 증인석에 섭니다. 선서하십시오. 최순덕이 선서합니다. 최순덕 씨, 피고를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20년 전부터요. 호텔 시작할 때부터요. 그때 피고는 어떠셨습니까? 엄청 열심히 일하셨어요. 최순덕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하셔서 밤 11시에 퇴근하셨어요. 쉬는 날도 없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매일 식재료를 하나하나 확인하셨어요. 이 야채 신선해? 고기는 어제 거 아니지? 이렇게요. 최근에는요? 작년에도 만났어요. 여전히 정정하세요. 제 딸 이름도 기억하시고 생일도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 최순덕이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증거입니다. 강미선이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것은 일주일 전 서울대병원에서 실시한 종합검진 결과입니다. 판사가 받아봅니다. 인지능력, 기억력, 판단력 모두 정상입니다. 담당 의사는 동일 연령대 평균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입니다. 준호가 고개를 떨굽니다. 판사가 모든 서류를 검토합니다. 조용합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듭니다. 피고 김영자는 20년간 호텔을 직접 경영하며 성실히 세금까지 납부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제출된 모든 기록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잠시 멈춥니다. 원고 측이 제출한 의료 기록은 허위로 확인되었습니다. 쾅! 망치 소리. 따라서 원고의 후견인 신청을 기각합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강미선이 저를 껴안습니다. 이기셨어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울어요. 소리내어 울어요. 최순덕도 달려옵니다. 사장님, 축하드려요. 준호는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지연이 준호를 일으킵니다. 두 사람이 법정을 빠져나갑니다. 준호의 뒷모습을 봅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섭니다. 기자들이 몰려듭니다. 사장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멈춰섭니다. 카메라를 봅니다. 돈은 집을 살 수 있어도 가족의 마음은 못 사는 겁니다. 목소리가 떨리지만 단호합니다. 제 아들은 그걸 잊었습니다. 잠시 멈춥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평생 일궈온 것들을 지켰습니다. 고개를 듭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법원을 나섭니다. 햇살이 눈부십니다. 사장님, 정말 축하드려요. 강미선이 악수를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천만에요. 당연한 결과예요.
최순덕이 제 손을 잡습니다. 사장님, 이제 편하게 사세요. 응, 고마워. 차에 올라탑니다. 창밖을 봅니다. 서울거리가 스쳐 지나갑니다. 끝났어. 드디어 깊은 숨을 내쉽니다. 호텔로 갑시다. 네, 사장님.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 이제 정말 내 삶이야.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호텔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사장님,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박 지배인이 문을 두드립니다. 누구죠? 아드님이십니다. 심장이 뜁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잠시 뒤 문이 열립니다. 준호가 들어와요. 수척해 보입니다. 엄마. 작은 목소리입니다. 앉아요. 준호가 앉습니다. 침묵. 엄마, 죄송합니다. 준호가 먼저 말합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눈물을 흘립니다. 욕심에 눈이 멀었어요. 돈만 보였어요. 알아. 엄마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게 가장 큰 잘못이었어요. 창밖을 봅니다. 준호야. 네, 엄마. 너는 가장 소중한 걸 잃었어. 준호를 봅니다. 가족의 마음. 네.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야. 알아요. 이제 알았어요. 준호가 고개를 숙입니다. 너무 늦게 알았지만 엄마 용서해 주세요. 용서? 쓸쓸하게 웃습니다. 엄마는 이미 용서했어. 정말요? 응. 안 그러면 내가 힘들거든. 엄마. 근데 잊을 순 없어. 일어섭니다. 넌 날 내쫓았어. 그리고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지.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야. 창가로 걸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준호가 묻습니다. 스스로 찾아. 뒤돌아봅니다. 엄마한테 물어보지 말고 내가 생각해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제 돌아가. 엄마. 준호가 일어섭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글쎄,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르지. 기다릴게요. 기다리지 마.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냥 내 인생 살아. 엄마 생각하지 말고. 하지만 그게 엄마가 원하는 거야. 준호가 문을 향해 걷습니다. 문 앞에서 멈춥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작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문이 닫힙니다. 혼자 남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여보. 남편 사진을 꺼냅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사진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놓아줘야 하는 거 맞죠? 눈물을 닦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로비를 걷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뒤에서 목소리. 깜짝 놀라 돌아봅니다. 민준이와 서연이. 할머니. 두 아이가 달려옵니다. 보고 싶었어요. 민준이가 안깁니다. 서연이도 안겨요. 민준아, 서연아.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어떻게 왔니? 아빠가 데려왔어요. 민준이가 말합니다. 뭐? 뒤를 봅니다. 준호가 멀리 서 있습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아빠가 할머니 보고 싶을 거라고 서연이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데려왔어요. 눈물이 나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아니야. 웃습니다. 행복해서 그래. 할머니. 민준이가 제 손을 잡습니다. 우리 자주 올게요. 정말? 네. 매주 올게요. 서연이도 말합니다. 고마워. 두 손주를 끌어안습니다. 할머니가 너희를 사랑하는 건 변함없단다. 우리도 사랑해요. 할머니. 서연이가 묻습니다. 할머니 집 구경시켜 주세요. 그럼, 당연하지.
손주들의 손을 잡습니다. 로비를 걸어요. 여기가 로비고, 우와, 정말 커요. 레스토랑으로 갑니다. 여기서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 진짜요? 그럼, 할머니 호텔이니까 정원으로 갑니다. 여기는 정원이야. 예뻐요. 마지막으로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우와, 민준이가 감탄합니다. 정말 멋지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불빛들이 반짝입니다. 호텔 간판도 보입니다. 빛나고 있어요. 할머니, 서연이가 묻습니다. 할머니가 이 모든 걸 만드셨어요?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함께 시작한 거야. 대단해요. 응. 20년 걸렸어. 힘들지 않으셨어요? 민준이가 묻습니다. 힘들었지.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많이 울기도 했고. 근데 왜 하셨어요? 살아야 했으니까. 하늘을 봅니다. 그리고 증명하고 싶었어. 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손주들을 봅니다. 나이가 많아도 여자라도 혼자여도 할머니 멋있어요. 서연이가 말합니다. 고마워. 웃습니다. 너희도 할 수 있어. 뭐든지. 정말요? 그럼 할머니가 증명했잖아. 바람이 붑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제 손을 잡습니다. 행복하세요? 손을 꽉 쥡니다. 응, 지금 정말 행복해. 진심입니다. 할머니한테 집이 생긴 것 같아. 여기요? 응. 그리고 너희. 두 손주를 끌어안습니다. 너희가 있어서 행복해. 우리도요. 함께 서울 야경을 봅니다. 별처럼 빛나는 불빛들. 할머니, 서연이가 묻습니다. 할머니는 꿈이 뭐예요? 꿈? 생각합니다. 예전엔 가족과 함께 사는 거였어. 지금은요? 지금은 하늘을 봅니다. 당당하게 사는 거. 이미 당당하신데요? 응, 이제야 당당해졌어. 76해 만에. 자, 이제 내려가자. 할머니, 맛있는 거 먹어요. 그래. 뭐든지 시켜. 함께 옥상을 내려갑니다. 레스토랑으로 향합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요. 할머니, 이거 먹고 싶어요. 나는 이거. 그래, 다 시켜. 음식이 나옵니다. 손주들이 신나게 먹어요. 미소를 지으며 바라봅니다. 창밖으로 호텔 간판이 보입니다. 밤하늘에서 빛나고 있어요. 여보, 봐요. 우리가 지켜냈어요.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당하게 살 거예요. 민준이가 제 손을 잡습니다. 할머니, 저희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정말? 네. 약속? 고마워. 서연이도 말합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세 사람이 손을 잡습니다. 따뜻합니다. 행복합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호텔의 불빛처럼, 저도 이제 빛나고 있습니다. 76살. 늦었을까요? 아니요. 이제야 시작입니다.